지난 시간에는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쪽부터 펼치시고 노트와 필기도구도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뜸을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으로 그림에서 이런 용암이나 화산기체 그리고 크고 작은 고체 물질 등을 분출하는 것을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화산활동 시 나오는 고체 물질을 화산쇄설물이라고 부르고요. 분출된 물질이 먼지처럼 작을 경우에는 화산재라고 하고요. 고체의 크기가 크면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4m, 무게가 10톤에 이르는 화산탄도 있습니다.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하고요.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즉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끊어지면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의미하는 진원이 있고요. 진원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을 의미하는 진앙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진이 발생한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이곳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진원에서 바로 위 지표면 부분에 진앙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곳이 지금 진원인데요. 진원에서 거리가 다른 지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이 지점이 A 지점, 그다음에 여기가 B 지점, 그 다음 이쪽이 C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지진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진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 곳은 가장 가까운 A가 되고요. 자, 다음에 지진이 가장 약하게 느껴지는 곳은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C가 되는 것입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색깔 바꿀게요.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실제 발생한 흔들림을 에너지의 양으로 즉 기계로 측정해서 나타난 것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그래서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지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진도 가겠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직접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관적인 값이기 때문에 나라별로도 진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도는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지층이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좀 주관적인 값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진도 1부터 진도 12까지 이 크기의 값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이것은 규모를 나타내는 표고요. 이것은 진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렇게 규모와 진도를 알기 쉽게 나타낸 표를 보면 경주에서 발생했던 규모 5.8의 지진의 경우 자, 규모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서 있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 가구들이 움직이며 내벽의 내장재 따위가 떨어지는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화산 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자주 발생할까요? 학교에서 방송을 점검하고 있어서요. 갑자기 종이 치네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지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자는 한자로 띠라고 하는 띠 대자를 쓰는데요. 그것은 화산대와 지진대가 띠 모양을 이루면서요. 그 다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52쪽과 53쪽에 탐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렇게 태평양 주변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대서양 중앙 지역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잇는 자, 이쪽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 활동의 약 80%가 바로 이 태평양 주변부 요 가장자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여기를 그래서 화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불의 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의 경계와도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판의 경계에서 판의 이동으로 지각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있고요. 이 유라시아 판 살짝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요. 반면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유라시아 판과 여기 있는 이 태평양 판 그리고 이 작은 판이 필리핀 판인데요. 이 세 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에 인접해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자, 그럼 54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에 직접 풀어주세요. 자, 1번. 어떤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지진 느낀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느끼는 거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느낀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느낀 지진의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는 우리가 진도라고 했어요. 2번.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네, 지진대라고 했죠. 3번.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태평양 가장자리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여기 있는 이 태평양 가장자리 부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와 일치를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태평양 가장자리 부근이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평양 가장자리가 판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이상 끝.